여러분 안녕하세요. 급격히 변하는 세계 정세.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미미송 TV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커먼 아이디어가 아닌 사각지대를 가지고 여러분께 새로운 면으로 사태를 보는 것으로 여러분께 시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G7이 바로 전주에 있었죠. 그 G7에 대해서 준 16에 있었는데 G7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하루 만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죠. 근데 G7에 가서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빨리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선포를 공동 의견에 사인을 해라. 근데 트럼프가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그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멘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가 어떻게 됐냐?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래는 러시아가 G8이었는데 왜 러시아를 뺐느냐? G7으로. 그래서 자기는 러시아를 다시 G8으로 영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이란과 전쟁의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자기는 푸틴한테 의뢰하고 싶다라는 쿨루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익스트림이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를 갖다 서프라이즈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서프라이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미리 통보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지금 이나그레이션 1월 20일 날 뭐를 발표했습니까? 나는 나의 레가시는 피스메이커이다. 전쟁을 종결하겠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너무나 엄청난 스테이트먼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2000년부터 2000년 시작된 뉴 밀레니엄서부터 지금 25년까지 중동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죠. 중동의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에 자기가 종지부를 찍겠다는 말은 사실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겠다. 근데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를 트럼프는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클루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중재자로 푸틴을 세우 푸틴한테 의뢰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여태껏 들어온 나레이션하고는 정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는 인기가 왜 그렇게 높아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 빙산의 일각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만들어진 뉴스에 비해서 빙산 아래를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요,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동의를 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6월 달에 갔습니다. 지금 G7 바로 전에 갔죠. 5월 달인가요? 제가 칼렌더를 잠깐 잊어버렸는데 5월 13일에서 16일에 미들리스트를 갔어요. 그땐 누구한테 가냐? 사우디 시아는 뭡니까? 이제 이슬람이지만 moderate 이슬람이에요. 그래갖고 서양화된 이슬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세속화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 믿는 나라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황제의 급의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선물로 받는가 하면 엄청난 막대한 미국에는 투자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그는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를 이미 다 자기와 동의권, 자기 동의를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유로피안 스타일의 정치, 경제 개입을 떠나서 사반 미들리스트, 그 뭡니까? 미들리스트의 그 자기의 자긍심을 높이며 나라들마다의 사반티를 존중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이제는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5월 13일에서 16일인 것입니다.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이 뭐죠? 6월 지금 7일 그가 이제는 내셔널 가드를 이제는 LA에 디스패치 시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일에는 아주 스케줄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미국에 들어온 침입자를 몰아내겠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후였냐? 미국에 들어온 침입자라는 게 뭡니까? 불법 이민자란 소리죠. 이거하고 뭐하고 맞물렸습니까? 미국 육군 250 그 뭡니까? 아, 그 250년 250주년 기념 하고 맞물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적도 내가 제거하겠다. 근데 우리 안엔 적이 지금 토니 밀리안이 들어왔어요. 누가 허락했죠? 바이든 정권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적으로 허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를 내보내서 이민국을 내보내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컨그레스는 불법이다. 근데 뭡니까? 대법원에서는 합법이다. 그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권리를 엑서사이즈 했다.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LA에 아이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셔널 가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공방이 붙었죠. 그래서 헌법 10조에 의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에게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트럼프는 국내 전쟁과 국외 전쟁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났죠? 6월 7일 그 아이스가 들어와 갖고 이제는 뭐 해병대가 파견된다 해갖고 엄청난 커모션이 있은 후에 갑자기 얼로 됐습니까? 이제는 G7이 나타났습니다. G7이 이제 캐나다에서 열렸죠. 트럼프는 이제 빠지지 않고 G7에 갔습니다. 물론 G7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방이 많았죠. 대한민국이 왜 거기서 들러리로 샜느냐, 왜 메인이 아니냐. 우리는 G7의 메인이 단호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G8도 아니에요. G7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무엇입니까? 글로벌 노스 누굽니까? 유로피안을 중심으로 하는 파워 블락인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사실은 일본만 들어갔어요. 왜? 1867년 명치 유신이 영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그때 뭐죠? 1860년에 이미 마약 전쟁,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불란서가 청나라를 이미 이제 무장 해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 후에 어떻게 갔습니까? 일본으로 가서 이제 명치 유신에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은 이제 모든 동남아를 일본을 통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간에 이 G7에 한국은 이제 참석을 이제는 옆에서 업적으로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트럼프는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실 만합니다. G7의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스타이머 지금 엄청난 해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왜 뇌물 사건, 그리고 영국이 보궐선거를 만들어낸 브릭스 EU에서 빠지겠다. 이것이 2016년에 ratify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다시 EU랑 합치려는 스타머가 발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영국 그 의회에서 공격하고 나서서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붙었죠. 물론 여기엔 찰스 황태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영국 시민이 이미 ratify, 이미 어프로브한 선거, 보궐선거를 바이올한 스태머를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파이어가 되죠. 근데 파이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머가 있고 그다음에 멀츠가 있어요. 지금 독일의 새로운 수상이죠. 그는 5월 27일 날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무기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국방비를 5%를 늘려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는 각 나라마다 국방비를 올려달라. 이런 것을 이제 멀츠가 이제는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사실은요, 2차 대전에 누가 졌습니까? 2차 대전의 ally, 아군은 소련과 영국과 미국이었죠.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는 이제
나치의 공격하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입장에서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이제는 소련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전일 5월 9일이 지난 지가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 그때 원수였던 독일이 한패가 돼갖고 또 그다음에 프랑스 그래서 벨지움 이렇게 돼갖고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설득, 트럼프 우리 말 들어. 여태껏 네 전에 preceding 대통령들은 우리랑 같이 일을 했는데 너의 전략은 너무 달라. 우리는 너랑 합쳐서 지금 현재 소련, 러시아를 물리쳐야 돼. 이것이 바로 G7의 팔리시인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우리 바이든 정권, 바이든 정부가 없어진 지가 이제 바뀌어진 지가 지금 약 6개월밖에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이제는 5개월, 만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만 5개월 됐죠. 근데 정책이 너무나 달라요. 유럽이 지원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으면서 약 350 빌리언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공짜로 가져갔죠. 그것은요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이제 젤렌스키는 너 잽도 안 되는 전쟁을 왜 해? 너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하지 마 하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가 가져간 영토에 네가 다시 회수하기는 힘들 거야라는 친 러시아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란에 대한 정책도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G7을 가보면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칭찬했다기보다 당연히 푸틴 사이드를 그는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후에 지금 현재 6월 정확하게 따지면 16일 날 시작된 우리 G7 그는 이제 17일 날 나와서 20일 날 프리엠티브 한밤에 망치 작전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침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그럼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 그가 트럼프는 전쟁 광인가? 중동의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킨 전쟁 전범인가? 아니면 지금 콩그레스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이 그를 다시 한번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트럼프 자체가 그 뭡니까 선고를 받은 범법자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회의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과 탄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컨젝처 여러분에게 의견을 드린 것은 이것은 준비된 망치 작전이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 가 지금 현재 목격하다시피 이미 영국과 불란스와 독일은 뭐냐 G7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 대통령 바이든은 약 얼마를 보냈죠? 60조라는 돈을 지난 해에 포로 교환조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이제는 등극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것을 보낼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로를 다 갖고 왔다. 북한에 디테인 사람들 다 갖고 왔다. 돈을 왜 주냐? 그 돈이 가자마자 일어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G7의 서브젝트 같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히 제가 그 수수는 확인이 안 됐는데 오바마가 1.7 빌리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1.7 빌리언을 주고 그다음에 더 바이든이 60조를 주었어요. 그래서 60억을 60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지원했어요? 자금적인 지원을 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0월 7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마스가 가자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마스는 누구의 뿌락지입니까? 이란의 뿌락지인 것입니다. 이란이 돈을 대주는 나라가 하즈볼라, 그랬죠. 레바논 하즈볼라, 그 다음에 가자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 후티. 근데 예멘 후티는 트럼프가 올해 가서 이제 저기 뭐야 박살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느냐? 미국의 군의를 이펙티브하고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힘에 의한 평화인데 공격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후티를 공격했죠. 그래서 뭐를 갖다 힘을 뺐어요?
이란이 돕고 있는 테러 기관을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즈볼라는 헤드가 지금 저격당해서 없어졌어요. 그건 누가 없앴죠? 이스라엘이 없앴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자에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나타냐후가 기습 공격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명 12일 전쟁인 것입니다. 이 12일 전쟁을 누가 마무리 졌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마무리 졌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철뚝같이 믿고 있던 뭐가 있어요? 아이론돔이 무너졌어요. 아이론돔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란이 공격을 강할 때 딱 한 개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아이론돔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보너러블하죠. 이제는 이제 주민들이었으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트럼프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망치 작전으로 6월 20일 날 아주 날아서 가볍게 날아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몰라요. 아군도 몰라요. 누군도 몰라요. 적군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땅속 깊이 묻혀있는 세 군데 어디입니까?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그쪽에 가서 그 모든 그 뭡니까? 핵무기 시설을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을 파괴한 거죠. 기능할 수 없도록 기능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없앴어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막아버렸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우디에 먼저 가서 이제는 사우디라는 순위하고 딜을 다 했죠. 이제는 그 시아는 딜이 안 됩니다. 평화를 하자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망치 작전으로 예고한 대로 60일이 지나자마자 67일째 망치로 한 번에. 근데 뭡니까? 한 명의 시빌리언, 한 명의 뭡니까? 그 개인들, 군인이 아닌 그 시민들의 사고가 한 명도 없이 한 명의 군인도 죽이지 않고 너무나 나비처럼 날아서 정말 벌처럼 쏘는 완벽한 작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등장했죠? 때 맞춰서 팔레비, 그동안 디포즈된 팔레비 45년 전에 아들 레자 팔레비가 나타나서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그 영화로운 우리 페르시안 제국 이란을 재건하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전쟁 광인가 아니면 그가 그 약속한 대로 그는 피스메이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이제는 전쟁의 원인을 잘라내는 피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이 아주 델리케이트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